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거기 22쪽에 그 2장 토지의 등록 있죠? 페이지 22쪽입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 토지의 등록의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 등록이 나오죠? 네, 조사 등록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그 2번의 토지의 도자 등록을 별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의 국정주의 나왔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가로 집어넣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일단,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 이 지적에서는, 주체가 3명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소관청인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되는 게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6군데가 있는데, 6군데가 뭐냐면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뭐예요?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한다. 이 등록하는 주체. 요 문장이 가로 집어넣기 모든 토지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제조사 있죠? 이 지적 제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 있죠? 이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이 구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적 뭐예요? 지적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있죠? 정보관리 체계를, 자, 구축해요. 그래서 관리 뭐예요? 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체계를 관리 운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축은 지적 공부 구축이고, 자, 지적 공부에 대한 전산 있죠? 전산 관리 체계를, 관리 운영이에요. 관리 설치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설치 뭐 한다고? 설치 운영을 해요. 설치 운영. 그래서 이 지적 공부 구축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지적 공부의 몇 쪽에, 자,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 뒤쪽에 자, 몇 쪽에 나오시냐면, 거기, 자, 그 60 있죠? 60, 2쪽, 3쪽, 자, 거기, 자, 보존한다. 여기 62쪽 있죠? 62쪽 보시면, 자, 62쪽에 그 쌍가리 이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해 기록 저장한 공부 나오죠? 거기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게 구축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65쪽에 보면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있죠?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요. 뭘 설치 운영한다고?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해요. 전담. 정보에 대한 전담. 관리기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적 뭐예요? 전산 자료 있죠? 전산 자료를 뭐예요? 자료를 이용할 때, 전국 단위 있죠?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가 뭐예요? 전국 단위.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왼쪽에 64쪽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있죠? 전산 자료 이용. 거기 전국 단위. 전국 단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일본의 관계 중앙기관장의 심사를 거쳐서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래서 거기, 자, 기억에, 전산제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 맨 위쪽에, 64쪽의 위쪽에 동그라미 이번에 전산제를 구분해서 전국 단위 할 때, 세 사람 다 들어가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에요. 전국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적부 재심사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다시 뭐예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 전담관리 이게 65쪽에 있고, 페이지 65쪽에 있고, 그 지적공부 구축은, 자, 여기 지금 전국 단위는 몇 쪽에 있고, 64쪽에 있고, 페이지 몇 쪽에 있고, 64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적공부 구축은 어디 있고, 구축은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자 62쪽 있죠? 62쪽이 바로 거기 위에 중간에 3번에 62쪽에 있고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모든 토지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어디에 있고 거기 22쪽에 있죠? 페이지 어쪽에 있고 22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는 앞에 있었죠? 아까 앞에 지적을 재조사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17쪽에 있죠? 페이지 17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는 어디 있냐면 측량 뒤에 맨 뒤에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예, 적부심사. 그래서 132쪽, 132쪽에 있어요. 예, 페이지 언제 있다고? 132쪽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제 꼭 뭐예요? 매년 뭐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냐? 꼭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 꼭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면 이거를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대도지사,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이 도시, 시장, 이게 시제. 자,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반출 있죠?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받는 거, 반출. 지적공부의 반출. 작년에 이제 천재지변하고, 자, 천재지변이 공부가 불에 탈 수 있으니까, 종일이 된 공부가 불에 탈 수 있으니까, 밖으로 반출하려면, 자, 뭐가 필요해요? 이게 승인이 필요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반출. 그 다음에 지번을 뭐예요? 지번을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있죠? 이 축적 변경, 이 세 가지만 승인을 받아요. 이건 꼭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고?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승인 절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데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절차상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틀린 말이에요. 왜? 여기 복구란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렇게 세 가지 시도지사가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 자, 이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적 측량에 대해서, 이 지적 측량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측량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검사. 이 검사 받는데 특히 뭐예요? 이 삼각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은 면적 규모 이상일 때 누구의, 자, 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적 공부 반출은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반출 얘기했을 때는 자, 여러분 거기 교과서 몇 쪽에 62쪽에 보시면 위쪽에 자 1번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종이로 된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천재지변하고 승인 얘기 나오죠? 그때 그 반출이 그거예요. 반출은 천재지변하고 뭐예요? 천재지변하고 시도이사의 승인 얘기입니다. 승인. 반출, 천재지변. 천재지변 생겼으면 뭐 무조건 밖으로 빼내야 돼. 불에 탈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한 검사는 어디 등장하냐 하게 되면 여러분 자 정량 절차 있고 그 다음에 몇 쪽에 124쪽에 보시면 거기 쌍가로본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가 나와요. 검사가 나와서 동그라미 3번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역구 이상 동그라미 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지적 측량 검사할 때 시도지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적부심사 있어요. 적부심사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해부를 해요. 그래서 소관청이라고 작년에 나왔어요.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세 가지 자, 뭘 받는 거 승인 받는 거 세 가지 하고 측량에 대한 검사하고 뭐예요? 적부심사할 때 누가 등장한다고 시도지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이게 아닌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라고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야지만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해 두시고 차차 이제 또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부터 정리가 되면
일단 이 틀이 잡혀요. 틀이. 예? 틀이 잡히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22쪽에 자 조사 등록 꼭 별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토지 이동의 신청 및 직권 등록 있죠? 이것도 가로주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등 있죠?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근데 밑에는 뭐예요? 지번이죠? 소재가 바뀌는 건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이 문장에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이동이 생겨요. 이 토지 이동이 생긴다는 것은 토지가 달라진 거죠.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토지를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답이 대가 되니까 지목이 바뀌죠. 이렇게 이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동이 생기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소유자 신청하게 되면 누가 받아야 돼요? 소관청이 받아요. 자,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누구한테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직권한다. 그래서 핵심 뭐가 우리가 여기서 그 쌍가리 이번에 1번에 뭐예요? 1번에 거기 그 자, 두 줄 밑에 두 줄, 세 줄, 네 줄 있죠? 수줄 네 줄이에요. 그럼 이 네 줄에 읽을 때 핵심 단어를 뭐예요? 빨리 읽으려면 핵심 단어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줄 이렇게 그면서 읽는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적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있죠. 반복해 들을 때는 내 눈에 있죠. 내 눈에 빨리 뭐예요. 핵심 단어를 찾아야지만이 그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절약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연습을 안 하면 시험 문제 읽다가 세월 보내요. 왜? 당연히 뭐예요. 자, 4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니까 50분 내에 제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문제당 왜? OMR 카드 있죠? 답안지 작성하려면 20분 정도 줘야 돼요.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고 소들으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한 문제당 1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 좌표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토지동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23페이지 신청을 하라는 게 소유자가 신청 동그라미 치고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니까.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하라고 소관청이에요. 다만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이에요. 이 5 단어가 이 4줄이 있는데 기본적인 핵심 단어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해 두시고 자 뭐라고 토지동이 생겼다? 신청하라. 누가 받는다? 소관청.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직권이다. 이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관청은 위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에 지금 뭐예요? 대장상 만약에 뭐예요? 대장상에 소유권자가 누구고 이거 갑이고 그 다음에 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갑이 자 세금을 답으로 자 논에다 집 져놓고 답으로 내고 싶어. 집을 져놓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 이동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소관청이 직권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뭐하는 이 조사는 뭐예요? 조사 이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조사를 다니는 거예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뭐예요? 각 지역마다 이제 조사를 다니죠.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장부에는 탑이야. 근데 뭐가요? 집이 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조사하고 자 뭘 작성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있죠? 결의서. 이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해요. 지적 정리. 이런 뭐예요? 이런 절차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이렇게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이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아니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아니니까 자 반출은 아까 22쪽에 있다 그랬죠. 아까 몇 쪽에 있다 그랬어요. 지적 공부의 반출은 지적 공부 있죠. 62쪽이죠. 62쪽. 62쪽에 반출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게 페이지 몇 쪽에 있고 페이지 62쪽에 있고 그다음에 지번 변경은 몇 쪽에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지번을 변경한다고 하는 거, 지번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게 어디에 있고, 거기 30페이지, 30쪽에 있어요, 페이지. 페이지 몇 쪽에 있고, 30쪽에 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축척일 뭐예요? 축척을 변경하는 것은, 몇 쪽에 있고, 여러분 거기 89쪽 있죠? 그래서 승인받는 게 그래서 뭐예요? 거기, 그 절차상, 그 절차적 요건 90쪽 맨 위에 있어요. 페이지 몇 쪽? 9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90페이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절대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지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면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토지 이동이에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 동자를 또 용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고치고 두 글자 고치는 사람이 출제위원회에 있어요.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 내는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글자를 어떻게 고쳤나 그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토지동 현황지수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등록 단위 필지 얘기 나오죠?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이해둘 사항이 뭐냐면 어차피 뭐예요? 하나의 땅이 자, 이런 식으로 땅을 뭐예요? A 땅하고 뭐 하게 되면 B 땅을 뭐 하게 되면 이 합하게 되면 하나의 토지가 되죠?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이니까 반대로 이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다든가 축척이 다른다든가 지번보유적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니까 그냥 이 합병 요건이 중요하니까 그걸 이해해 두시고 자 우리가 뭐라고 1필지 성립 요건에서 지번, 지목, 축소지원 이렇게 축소, 지원 뭐라고 축소지원 등기하라 이렇게 해서 지번보유적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용도 같다는 얘기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자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안이 단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연접 있죠? 연접. 자 토지가 연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새는 연속이 또 연접됐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토지에 뭐가 있어요? 도로라든가 국어라든가 하천 있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다 각기 다른 토지예요. 그래서 땅이 연접 붙어 있어야 된다. 저 떨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자, 합병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지번보유족끼리 합병해야지. 즉, 지번보유족. 예컨대 무슨 동? 자, 강남동, 서초동 있죠? 서로 동이 틀리면 지번보유족이 다르니까 합병을 못 해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1필지 성립 요건은 참고로 이해를 해 두시는데 나중에 합병 요건 할 때 다시 보자니까.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그 25쪽에 거기 그 24쪽이죠. 24쪽에 양입지 나오는데 양입지는 뭐야? 한 20회 때 나오고 10년 만에 12년 만에 지금 12년 만에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이것도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건데 이해만 하자. 양입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얘기해요. 양쪽으로 큰 주된 토지에 주된 뭐예요? 주된 용도 있죠? 주된 용도 토지에 포함되는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 종된 뭐예요? 종된 용도의 토지입니다. 종된 용도 들어가는 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양입지는 양쪽으로 큰 토지의 들입자예요. 1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필지. 그래서 어디에 목장용지 있죠? 주된용지, 목장용지. 이 목장용지에 뭐예요? 자,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도로 깔고 그다음에 여기 국어가 있어요. 국어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고 국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목장용지예요. 그러면 이 한 필지에 지목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주된 용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도로하고 국어는 뭐예요? 어디에 포함시키자? 목장용지에 포함해서 이걸 1필지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건이 또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주된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든가 아니면 주된 토지에 뭐가 있어? 이거 접해 있어요. 이렇게 접해 있다는 거죠. 접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바다예요. 바다 옆에 있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은 바다에 접했는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모래 땅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바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냥 뭐예요? 이건 임야입니다. 모래 땅은. 근데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답이에요. 여기가 전이에요. 융기가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전이라는 토지는 융기가 된 토지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는 뭘 따져야 돼요? 자 이때는 따질 게 뭐냐면 이 지금 답이라는 토지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이 전이라는 토지가 뭐예요? 101제곱미터예요. 몇 프로를 10%를 초과했죠? 초과하면 이거 따로따로 봐요. 물론 뭐예요? 물론 이 토지가 지목이 되라면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건 다른 토지예요. 다른 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입지라는 것은 자,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른 토지, 자, 이 필지, 이 다른 토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자, 뭐라고? 종된 토지 있죠? 이 종된 뭐예요? 종된 토지가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대단이게 대단. 그래.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자, 종된 토지가 주된 뭐예요? 주된 용도 뭐예요? 용도 토지에 몇 프로? 10%를 초과했어요. 초과했다는 초과. 그죠? 방금 얘기한 대로 1000이면 100일. 만약에 딱 100이면 이건 뭐예요? 이내예요. 그건 양입지예요. 101에 초과해야 돼. 근데 종된 용도 토지가 종된 용도 토지가 있죠. 토지가 330 제곱미터를 뭐 하는 거 이거 초과를 해요.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 330. 그죠? 초과했으니까 331이죠. 이건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죠. 그래서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쪽에 쌍가리 1번 요건 그래서 주된 용도 토지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구고 그 다음에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산 토지 있죠? 접속돼 있거나 둘러싸이는 토지 있죠? 그거는 양입지예요. 근데 별지 종된 용도 토지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0% 초과, 330 초과 있죠? 그래서 3, 4만 10대,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니까 3, 4만 10대. 3, 4만 10대 초과. 3, 4만 10대 초과입니다. 3, 4만 10대 초과. 330 초과. 10% 초과. 지목이 되라면 3, 4만 10대 초과. 3, 4만 10대 초과. 한번 이해만 해주세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3, 4만 10대 초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 중요하죠. 집어는 땅에 자 번호를 부여해서 공부에 이제 등록한 토지 번호예요. 자, 효과 필요 없고 표기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3번 별표해 주시고. 집원의 표기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한다. 자,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요. 집원은 항상 뭐라고? 집원은 뭐예요? 집원은 뭐로 표기한다고? 아라비아. 이렇게 뭐예요? 아라비아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 그래. 임야대장 있죠?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통록하는 토지는 뭐예요? 집원 숫자 앞에 이렇게 집원 숫자 앞에 자, 이렇게 앞에 D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D로 나왔죠?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자,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뭐야? 앞이냐? D가 아니면 앞이냐? 그 다음에 산자냐? 임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예요? 토지를 구별할 때 이 토지가 임야대장이 토지인지 토지대장이 토지인지 구별하려면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원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산자가 붙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 토지는 지목이 되든 뭐든 그냥 어디에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 4번에 지번의 구성은 본본과 부본이 있어요. 본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번의 구성은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본은 뭐예요?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본본이에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본본 갖고 지번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본만 가지고는.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있죠? 만약에 5라고 하는 토지를 2필지로 만약에 분할한다 치자는 게. 토지를 뭐하게 분할하면 땅이 두 개 생겼죠? 그러면 옆에 있는 4번 쓰고 5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번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다고 6번 오면 안 돼요. 6번이 두 개 되니까. 그래서 이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하나는 5번 본본을 주고 하나는 5의 1번 있죠? 그렇게 지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건데, 자, 의 1, 의 2, 의 3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여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본에 부분 붙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1의 1번, 1의 2번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뭐예요? 자, 이게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25쪽에 자, 지번의 구성 동그라미 2번 단식 지번과 뭘 쓴다고? 복식 지번을 뭐예요? 혼용해서 다 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쌍가로 번 지번의 부유 분류 그랬죠? 그건 나중이에요. 그냥 용어상 그 사행식이라고 하는 건 뱀이 가는 대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26쪽에 거기 자, 그림도 나오지만 이게 번호를 부여하는데 뱀이 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뭐예요? 부여하는 게 이게 사행식이에요. 농촌이죠? 왜? 뱀은 어디 많으니까 뱀은 당연히 뭐예요? 자, 농촌에 많으니까 자,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지식은 단지를 구성해 놓고 단지의 본본을 부여해 놓고 부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도시지역이에요. 몇 단지 몇 블록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행식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거 단지식 있죠? 그 방법이 뭔가 이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쓸 없어요. 다른 건 신경 쓸 없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27페이지에 거기 2번 지번부여 단위 그래서 자,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 그거 이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자, 단지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 거기 단지단위법 있죠? 거기 디귿번에 단지단위법. 그거 같은 말이에요. 블록이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단지식, 단지단위법이 용어상 같은 말이다. 그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 4번 기본에 위치해야 한다는 거 또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북쪽이 있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뭐라고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라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북서쪽부터 이 방향부터 지번을 부여해요. 왜? 영미 문화권 있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영미 문화권이라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번호를 쓰는 게.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나요. 남동에서 북서고 또 틀리고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국 같은 나라는 뭐예요? 동양화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글자를. 옛날에 신문 같은 거. 북동에서 남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북서 기번식이다. 기번이라고 하는 건 기번은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그래서 어디부터 일으킨다고? 자, 북서에서 남동이다. 영어 문화권 있죠? 아라비아에서는 뭐 영어 문화권 있죠? 자, 영미 문화권하고 우리나라는 북서 기번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0페이지에 지번병, 자, 어디에 이게 한 장이 더 넘어왔구나. 자, 지번부여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래서 28쪽에 보면, 자, 이쪽 보게 되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자, 거기 지번의 구성에 대해서 틀린 거랬는데,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자로 표기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이거 산자 붙인다 이게 써놨죠? 산자 붙인다.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이라 써놓고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을 짝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써있는데 이건 소관청이에요. 왜? 방금 얘기한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6가지만 나와 있지 자 지번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지번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렇다고 지번 부여는 뭐예요? 지번을 변경한다는 얘기지. 시도이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아니면 다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자 동리별로 부여합니다. 무슨 별로? 지번 부여 지역 동리라고 해야 돼. 동리. 그래서 거기 4번이 틀린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소관청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아니라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자 그래서 거기 이 쌍가로 5번에 토지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의 지번은 소관청이 동리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써 있죠? 누가 아니란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항상 이렇게 보여요. 주체가 누구냐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필히 여러분이 좀, 자, 이 순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자니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쌍가루 5번에 거기 토지동에 따른 지분부여 그게 중요하죠? 그건 별표해 두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별표합니다, 그거.